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동충하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특히 동충하초를 드실 때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은지, 또 어떤 음식은 피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요즘 주변에서 동충하초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희 어머니도 작년부터 드시기 시작하셨는데 처음엔 그냥 물에 타서 드시다가 나중엔 여러 음식과 함께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속이 불편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잘못된 조합으로 드셨던 거였어요. 동충하초는 정말 좋은 건강식품이에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기력 회복에도 도움이 되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찾아보고 전문가들께도 여쭤본 내용을 바탕으로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동충하초와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들부터 알아볼게요.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대추예요. 대추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부터 기력 보충에 좋다고 해서 많이 드셨잖아요. 동충하초와 대추를 함께 드시면 서로의 효능이 배가 된다고 해요. 대추에는 비타민C와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동충하초의 면역 증강 효과와 대추의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만나면 정말 시너지가 엄청나죠. 특히 여성분들 중에 빈혈이 있으신 분들, 손발이 차가운 분들한테 정말 좋아요. 제 친구 언니 한 분이 계시는데요. 항상 손발이 차갑고 쉽게 피곤해 하셨어요. 그런데 동충하초와 대추를 함께 달여서 차로 드시기 시작하신 지 2달쯤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볍고 손발도 예전보다 훨씬 따뜻해졌다고요.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동충하초 5g 정도에 대추 10개 정도를 넣고 물 1리터로 약한 불에 1시간 정도 달이면 돼요. 이렇게 만든 차를 하루에 2~3번 나눠서 드시면 정말 좋아요. 특히 환절기에 감기 예방에도 탁월하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구기자예요. 구기자도 예전부터 보약으로 많이 쓰였죠. 눈 건강에 좋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찾으시는 식품이기도 하고요. 동충하초와 구기자를 함께 드시면 특히 간 건강과 시력 보호에 정말 좋아요. 요즘 우리 나이 되면 눈이 침침해지잖아요. 신문 보려고 해도 돋보기 찾게 되고 저녁 되면 눈이 피로하고요. 동충하초는 간 기능을 개선시켜주고 구기자는 눈의 피로를 풀어주니까 이 둘을 함께 드시면 정말 효과가 좋아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도 좋아요. 구기자에는 혈당을 조절하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동충하초의 면역 증강 효과와 합쳐지면 당뇨 관리에 도움이 돼요. 물론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꼭 상담하셔야 해요. 이웃집 아주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당뇨 초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식단 조절하시면서 동충하초와 구기자를 꾸준히 드셨대요. 물론 운동도 병행하시고요. 6개월 정도 지나니까 혈당 수치가 많이 안정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도 잘 관리하고 계시다고 칭찬하셨다고요. 인삼도 빼놓을 수 없죠. 인삼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는 보약 아니에요? 동충하초와 인삼을 함께 드시면 기력 회복에 정말 탁월해요. 특히 수술 후 회복 중이신 분들이나 큰 병을 앓고 나신 분들한테 추천드려요. 인삼의 사포닌 성분과 동충하초의 코디세핀이라는 성분이 만나면 우리 몸의 에너지 생성이 활발해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운이 펄펄 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었던 분들도 이 조합을 드시면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제 동생이 작년에 큰 수술을 받았어요. 회복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는데 동충하초와 홍삼을 함께 달여서 드시라고 권했죠. 처음엔 맛이 좀 쓰다고 하더니 한 달쯤 드시고 나니까 얼굴에 혈색도 돌고 기운도 많이 나셨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도 회복이 빠르다고 놀라시더라고요.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인삼은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얼굴이 자주 붉어지신다거나 더위를 많이 타신다거나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이런 경우엔 인삼 대신 서양삼이나 산삼을 쓰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다음은 황기예요. 황기도 한약재로 많이 쓰이는 재료죠. 특히 기운을 북돋아주는 데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동충하초와 황기를 함께 드시면 면역력 증강에 정말 탁월해요. 황기는 우리 몸의 방어막을 튼튼하게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분들, 환절기만 되면 을에 아프신 분들한테 정말 좋아요. 동충하초도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황기와 만나면 그 효과가 배가 되는 거죠. 특히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젊었을 때는 밤새워도 끄떡없었는데 이젠 조금만 무리해도 금방 지치고 감기도 쉽게 걸리고요. 이럴 때 동충하초와 황기를 함께 드시면 정말 도움이 돼요. 우리 어머니 친구분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매년 겨울만 되면 독감에 걸리셨대요. 그래서 병원 다니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동충하초와 황기를 꾸준히 드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겨울엔 감기 한 번 안 걸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주변 분들이 모두 독감에 걸렸는데 혼자 멀쩡하셨다고요. 녹용도 좋은 궁합이에요. 녹용은 워낙 비싸서 자주 드시긴 어려우시겠지만
여력이 되신다면 동충하초와 함께 드시는 것도 좋아요. 특히 무릎이나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한테 추천드려요. 녹용은 뼈와 관절을 튼튼하게 해주는데 탁월해요. 동충하초의 항염 효과와 만나면 관절염 같은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죠. 또 혈액순환도 좋아지니까 손발 저림 같은 증상도 개선될 수 있어요. 이웃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는데 젊었을 때 공사장에서 일하셔서 무릎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계단 오르내리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식분들이 동충하초와 녹용을 함께 다려드렸대요. 몇 달 꾸준히 드시니까 확실히 무릎 통증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은 콩도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검은 콩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콩 중에서도 특히 영양가가 높죠. 동충하초와 검은 콩을 함께 드시면 신장 건강에 정말 좋아요. 우리 나이 되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부종이 생기기도 하고 소변 보는 게 불편해지기도 하고요. 검은 콩은 신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동충하초는 신장의 해독 기능을 도와줘요. 특히 남성분들 중에 전립선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신다거나 소변 줄기가 약해졌다거나 하는 증상들이요. 이럴 때 동충하초와 검은 콩을 함께 드시면 도움이 돼요. 제 삼촌이 그런 증상으로 고생하셨는데 동충하초와 검은 콩을 갈아서 검은 콩 두유처럼 만들어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한 석 달 정도 지나니까 밤에 깨는 횟수가 확실히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표고버섯도 빼놓을 수 없어요. 버섯류는 대부분 면역력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표고버섯이 특히 좋아요. 동충하초와 표고버섯을 함께 드시면 항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요. 물론 암을 치료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암을 예방하고 또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의 면역력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표고버섯에는 렌티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줘요. 친구 어머니가 유방암 수술을 받으셨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정말 힘들어 하셨는데 동충하초와 표고버섯을 함께 달여서 드시라고 권했어요. 물론 담당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고 시작하셨죠. 치료 기간 동안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아서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호두나 잣 같은 견과류도 좋아요. 견과류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좋잖아요. 동충하초와 함께 드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뇌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특히 기억력이 떨어지시는 분들,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신 분들한테 좋아요. 동충하초는 뇌세포를 보호해주고 견과류에 오메가3는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니까요. 저희 어머니도 요즘 자꾸 깜빡하신다고 걱정이 많으셨어요. 열쇠를 어디 뒀는지 모르겠다. 약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하시면서요. 그래서 동충하초 가루를 호두와 함께 갈아서 우유에 타 드시라고 했어요. 몇 주 드시더니 확실히 머리가 맑아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꿀도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동충하초 자체가 맛이 좀 쓴 편이잖아요. 그래서 드시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럴 때 꿀을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효능도 더 좋아져요. 꿀은 천연항생제라고 불릴 만큼 살균 효과가 뛰어나요. 동충하초의 면역 증강 효과와 만나면 감기 예방에 정말 탁월하죠. 또 꿀은 소화도 잘 되고 위장을 보호해주니까 소화가 약하신 분들한테도 좋아요. 특히 목이 자주 아프신 분들, 편도선이 약하신 분들한테 추천드려요. 동충하초와 꿀을 따뜻한 물에 타서 차처럼 드시면 목 관리에 정말 좋아요. 목소리를 많이 쓰시는 선생님들이나 강사님들이 자주 드시는 조합이기도 해요. 오미자도 좋아요. 오미자는 5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특히 간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동충하초와 오미자를 함께 드시면 간 해독과 피로 회복에 탁월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술 안 드시는 분 없잖아요. 그리고 나이 들면서 간 기능도 떨어지고요. 오미자는 간세포를 보호해주고 동충하초는 간의 해독 기능을 도와줘요. 그러니까 술 드시고 다음날 힘드신 분들한테 정말 좋아요.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직장 생활하시면서 회식이 정말 잦았어요. 그래서 간 수치가 좀 높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동충하초와 오미자를 함께 드시기 시작했는데 석 달 후에 검사했을 때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이렇게 동충하초와 궁합이 잘 맞는 음식들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 조합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거든요. 동충하초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도 알아야 해요. 제일 먼저 조심하셔야 할 게 녹차예요. 녹차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동충하초와 녹차는 함께 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녹차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동충하초의 유효 성분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동충하초를 먹어도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돈만 버리는 셈이죠. 특히 녹차를 물 대신 자주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동충하초를 드실 때만큼은 녹차 대신 보리차나 따뜻한 물을 드시는 게 좋아요. 적어도 동충하초 드시고 나서 2시간 정도는 녹차를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그걸 모르고 녹차와 함께 드셨다가 효과를 전혀 못 보셨대요. 한 달 넘게 드셨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서 이상하다 싶으셨다고 해요. 알고 보니 매일 녹차와 함께 드셨던 거예요. 커피도 조심하셔야 해요. 커피 안 드시는 분 요즘 거의 없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점심 먹고 또 한 잔. 그런데 동충하초와 커피를 함께 드시면 심장에 부담이 갈 수 있어요. 동충하초도 각성 효과가 있고 커피의 카페인도 각성 효과가 있잖아요. 이 둘이 만나면 심장이 너무 빨리 뛸 수 있어요. 특히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나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동충하초 캡슐을 커피와 함께 드셨대요. 그랬더니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도 못 주무시겠더래요. 병원 가셔서 검사해보니까 심박수가 평소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고 해요. 의사 선생님이 커피와 동충하초를 같이 드시면 안 된다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동충하초를 드시는 분들은 커피를 최소 3시간 전후로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동충하초를 드셨다면 점심 이후에 커피를 드시는 식으로요. 무도 조심하셔야 해요. 무김치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깍두기도 맛있고요. 그런데 동충하초와 무는 궁합이 안 맞아요. 무에는 동충하초의 효능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있어요. 또 소화가 약하신 분들은 동충하초와 무를 함께 드시면 배탈이 날 수도 있어요. 특히 생무를 같이 드시는 건 더욱 안 좋아요. 우리 어머니가 동충하초 드시면서 무나물을 같이 드셨다가 배가 아프셨던 적이 있어요. 처음엔 뭐가 잘못됐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무 때문이었어요. 그 뒤로는 동충하초 드시는 날은 무 반찬을 안 드시더라고요. 보고도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돼요. 보고 자체가 독성이 있잖아요. 물론 전문점에서 제대로 손질한 보고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동충하초와 함께 드시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동충하초가 간의 해독 기능을 활성화시키는데 이때 보고의 독성과 반응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설사나 구토, 심하면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보고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동충하초 드시는 기간만큼은 피하시는 게 안전해요. 굳이 드시고 싶으시다면 최소 일주일 정도는 간격을 두시는 게 좋아요. 술도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술 자체가 간에 부담을 주잖아요. 동충하초는 간을 보호해주는데 술과 함께 드시면 그 효과가 상쇄될 수 있어요. 특히 독한 술이나 소주 같은 건 더욱 안 좋아요. 동충하초를 드시는 분들 중에 건강을 위해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술을 함께 드시면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거죠.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동충하초를 드시면서 저녁엔 소주를 즐겨 드셨어요. 석 달 정도 그렇게 드셨는데 건강검진 받으니까 간 수치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해요. 오히려 조금 나빠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동충하초 드시면서 술을 마시면 효과가 없다고 하시더래요. 그 뒤로 술을 끊으시고 동충하초만 드시니까 석 달 후엔 확실히 간 수치가 좋아졌다고 해요. 홍차도 녹차만큼은 아니지만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홍차에도 탄닌이 들어있거든요. 녹차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동충하초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특히 영국식 밀크티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거 드실 때는 동충하초와 시간 간격을 두시는 게 좋아요. 최소한 2시간 정도는요.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도 안 좋아요. 탄산음료 자체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건 다들 아시죠? 여기에 동충하초까지 함께 드시면 위장에 부담이 가요. 탄산음료의 당분이 동충하초의 흡수를 방해하고 탄산가스가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어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이웃 할머니가 손주가 사다 준 탄산음료로 동충하초 캡슐을 드셨다가 속이 뒤집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는 꼭 따뜻한 물로만 드신다고 해요. 차가운 음료나 얼음물도 피하시는 게 좋아요. 동충하초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차가운 물과 함께 드시면 그 성질이 상쇄되고 위장도 놀랄 수 있어요. 특히 여름에 시원한 물로 드시고 싶으실 텐데 건강을 위해서라면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물로 드시는 게 좋아요. 처음엔 좀 불편하실 수 있어도 익숙해지시면 괜찮아요. 기름진 음식도 함께 드시면 안 좋아요. 튀김이나 삼겹살 같은 것들요. 동충하초가 간에서 대사되는데 기름진 음식을 함께 드시면 간의 부담이 2배로 가거든요. 특히 나이 드시면서 소화력이 떨어지시잖아요. 그런데 기름진 음식과 동충하초를 함께 드시면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어요. 제 삼촌이 삼겹살 드시고 동충하초 캡슐을 드셨다가 밤새 소화가 안 돼서 고생하셨대요. 그 뒤로는 기름진 음식을 드신 날은 동충하초를 건너뛰신다고 해요. 맵고 짠 음식도 조심하셔야 해요. 우리나라 음식이 대체로 맵고 짜잖아요. 김치도 그렇고요. 그런데 너무 맵거나 짠 음식은 동충하초의 효능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맵고 짠 음식으로 위장이 자극받은 상태에서 동충하초를 드시면 속쓰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충하초를 드시는 날은 음식을 좀 싱겁게 드시는 게 좋아요. 김치도 잘 익은 것보다는 덜 짠 걸로 드시고요. 약도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항응고제나 면역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은
동충하초를 드시기 전에 꼭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셔야 해요. 동충하초가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면역 억제 제와는 반대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장기 이식을 받으신 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 돼요. 또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동충하초도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함께 드시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이웃집 할아버지가 심장 때문에 혈전용해제를 드시는데 동충하초도 함께 드셨다가 코피가 자주 나셨대요. 병원 가서 검사해 보니까 혈액이 너무 묽어졌다고 해요. 의사 선생님이 약 드시는 분은 동충하초를 함께 드시면 안 된다고 하시더래요. 비타민제나 영양제도 조심하셔야 해요.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드시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동충하초만 해도 영양이 풍부한데 거기에 여러 가지 영양제까지 드시면 과할 수 있어요. 특히 비타민이나 오메가3 같은 것들은 동충하초와 함께 드시면 출혈 경향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은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아요. 유제품도 조금 조심하셔야 해요.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거요. 유제품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동충하초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특히 동충하초를 캡슐로 드시는 분들은 우유로 넘기시면 안 돼요. 캡슐이 제대로 녹지 않을 수 있거든요. 꼭 따뜻한 물로 드시는 게 좋아요. 다만 락토프리 우유나 두유는 괜찮아요. 이런 건 동충하초와 함께 드셔도 큰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단백질 보충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인스턴트 식품이나 가공식품도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음식들에는 방부제나 화학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동충하초의 자연스러운 효능과는 맞지 않아요. 건강을 위해 동충하초를 드시는데 몸에 안 좋은 음식을 함께 드시면 그 효과가 반감되는 거죠. 그래서 동충하초를 드시는 기간만큼은 음식도 자연스럽고 건강한 걸로 드시는 게 좋아요. 밀가루 음식도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빵이나 면 같은 것들요. 밀가루 음식을 많이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동충하초와 함께 드시면 그런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특히 소화가 약하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라면이나 빵 같은 걸 드시고 바로 동충하초를 드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껍질이 딱딱한 해산물도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게나 새우 같은 것들요. 이런 음식들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데 동충하초와 함께 드시면 그 반응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평소에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동충하초 드시는 날은 해산물을 피하시는 게 안전해요. 이렇게 동충하초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을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많죠? 하지만 이런 것들만 조심하시면 동충하초의 효능을 제대로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동충하초를 효과적으로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건 공복에 드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공복일 때 흡수율이 제일 높거든요. 위가 비어 있을 때 드시면 동충하초의 유효 성분이 몸에 잘 흡수돼요. 그래서 아침 식사 30분 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저희 어머니도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동충하초를 드세요. 따뜻한 물과 함께요. 그러고 나서 30분 정도 지나면 아침 식사를 하시고요. 이렇게 드시니까 효과가 정말 좋으시대요. 드시는 양도 중요해요. 많이 드신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적당량을 꾸준히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보통 하루에 3g에서 5g 정도가 적당해요. 처음 드시는 분들은 조금 적게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1g 정도로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늘려가시는 거죠. 갑자기 많이 드시면 몸이 놀랄 수 있거든요. 제 친구가 처음에 욕심내서 많이 드셨다가 설사를 하셨대요. 몸에 좋다고 해서 권장량의 2배를 드셨던 거예요. 그 뒤로는 조금씩 드시기 시작했더니 괜찮아지셨다고 해요. 물의 온도도 신경 쓰셔야 해요. 너무 뜨거운 물도 안 좋고 차가운 물도 안 좋아요.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정도가 딱 좋아요. 체온보다 조금 높은 정도요. 너무 뜨거운 물에 타시면 동충하초의 유효 성분이 파괴될 수 있어요. 반대로 차가운 물은 흡수를 방해하고요. 그래서 40도에서 50도 정도의 물이 제일 적당해요. 꾸준히 드시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하루 이틀 드시고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최소 석 달은 꾸준히 드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건강식품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빠른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천천히 꾸준히 드시면서 몸이 좋아지는 걸 느끼셔야 해요. 이웃집 할머니가 한 달 드시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주변에서 석 달은 드셔봐야 한다고 해서 계속 드셨대요. 그랬더니 석 달쯤 지나니까 확실히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저장하실 때도 조심하셔야 해요. 동충하초는 습기에 약해요. 그래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셔야 해요. 냉장고에 넣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밀폐 용기에 넣어서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직사광선도 피하셔야 해요. 햇빛에 오래 노출되면 효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두운 곳에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유통기한도 꼭 확인하셔야 해요. 오래된 동충하초는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어요. 구입하실 때 제조일자를 꼭 확인하시고
개봉한 후에는 가급적 빨리 드시는 게 좋아요. 제품 선택도 중요해요. 요즘 시중에 동충하초 제품이 정말 많잖아요. 가격도 천차만별이고요. 너무 싼 제품은 조심하셔야 해요. 제대로 된 동충하초가 아닐 수 있거든요. 믿을 수 있는 회사의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인증 마크가 있는지 원산지가 명확한지 확인하시고요.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제대로 된 제품을 드시는 게 건강을 위해서는 나아요. 제 친구가 인터넷에서 너무 싼 동충하초를 샀다가 먹고 배탈이 났대요. 알고 보니 중국산 저급 제품이었다고 해요. 그 뒤로는 조금 비싸더라도 국내산 제대로 된 제품만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동충하초를 드시면서 몸의 변화를 잘 관찰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니까요. 누구한테는 좋아도 나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만약 드시고 나서 두드러기가 난다거나 속이 불편하다거나 어지럽다거나 하는 증상이 생기면 바로 중단하시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셔야 해요. 특히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동충하초를 시작하시기 전에 꼭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먹고 있는 약과의 상호작용도 확인하셔야 하고요. 오늘 이렇게 동충하초와 궁합이 맞는 음식, 맞지 않는 음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어요. 정리해드리면 대추, 구기자, 인삼, 황기, 녹용, 검은콩, 표고버섯, 견과류, 꿀, 오미자 같은 음식들은 동충하초와 함께 드시면 정말 좋아요. 반대로 녹차, 커피, 무, 보거, 술, 홍차, 탄산음료, 차가운 음료, 기름진 음식, 맵고 짠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또 약을 드시는 분들은 꼭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셔야 하고요. 동충하초는 정말 좋은 건강식품이에요. 하지만 제대로 알고 드셔야 그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잘 기억하셔서 건강하게 드시길 바랄게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꾸준한 관리와 올바른 식습관이 중요해요. 동충하초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고 먹어야 내 몸에 도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건강하세요.